안녕하세요. 12시 증시 타파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10시 구간 상당히 좀 긴장하면서 중국 증시의 출발을 좀 살펴보셨을 테고요. 또 이 시간에 몰려있는 또 여러 국가들의 경제지표에 따라서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장과 내일장 중국 증시 휴장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다소 밋밋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양시장은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들고 계신 종목들 시장 분위기 따라서 빨간불을 예쁘게 켜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 증시타파 이번 주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오늘장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그런데다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또 어떤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 조금은 또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들게 만드는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오후장이 접어들 때 늘 시장 분위기가 한 차례 바뀌잖아요. 오전보다는 오늘 오후장이 약간은 좀 부진합니다. 어제는 전약후 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요. 다소 좀 오전장에 비해서 약간은 좀 힘에 부치는 오후장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증시타파 1시간 함께 해주시죠.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232518200번 지금 저희 시작하면서부터도 빠르게 좀 종목 진단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계세요. 저희 32518200번 방송 중에 이 실시간 종목 진단 신청해주시는 분들은 이 전화번호 활용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매일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꼼꼼하고 또 깊게 심도 깊게 또 포트폴리오 전반을 짚어드리는 시간이 준비돼 있죠. 2128-3388번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자 게시판에 글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또 상당히 시장 분위기와 또 맞물리면서 또 이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참석해 주실 때는 부적부적 했다가 또 빠져나가실 때는 뭔가 좀 한산한 느낌도 들다가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시판 분위기 오늘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또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증권통 들어오시면은요, 뭐 실시간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죠? 이토마토 방송도 증권통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도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로그인 절차 거쳐서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바로바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요. 별아별아님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고 계시고요. 스케이퍼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시작 시간부터 글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굴룩굴룩님께서는 점심시간에 처음 인사드려요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놀러오세요. 이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릴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오늘 스튜디오에서 포트폴리오 진단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역입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에는요. 앞에 종목 진단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창준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 이 후반전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골드센터 울산 지점의 김용학 대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상담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좀 중국 쪽에 오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이 다른 쪽 그동안에는 이 미국과 중국 G2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오늘은 현재 전승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간밤에는 미국 쪽에서 베이지북이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서 요즘에 유럽에 우리가 관심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대규모 글로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는 4일부터 진행될 이파 2015 유럽 쪽에서는 이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IT 업계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IT 업계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를 하고 또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이 바이어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에서도 뭐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 이런 종목도 흐름 좋잖아요. 앞서 좀 보니까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이런 부품주들까지도 벌써 조금씩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이와 함께 어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사물인터넷입니다. 이 사물인터넷이 가장 강했던 원인에 대해서 2파2015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분석들 나오던데요. 이 사물인터넷 섹터 지금이라도 접근해도 되는 걸지 아니면 반짝 상승에 불과한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쪽뿐만 아니라 이 2파와 관련돼서 또 볼만한 섹터 있으시면은요, 또 투자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시면은 또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오늘 토론 주제 사물인터넷 쪽 그리고 2파2015와 관련된 수혜주 찾기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해볼 테니까요. 글 많이 남겨주세요. 생각해 보시는 동안에 저희는 또 종목이 올라와서 진단을 해드릴게요. 3850님, 저희 시작하자마자 전화벨 소리 들리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 급한 마음에 좀 일찍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54,600원에 비중을 20%로 담아주셨어요. 이 종목이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차트 나가고 있죠. 6만 원 선 근처까지 가 있는 모습인데요. 수익 보고 계시네요. 10% 정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충준 전문가가 진단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YG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시장 그 급락 가운데서도 지금 상승한 종목인데요. 그 이유가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측보다 약간 부진하게 나왔지만은 3분기 때부터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전년 그 2014년도 3분기 대비했을 때 한 100% 이상 그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빅뱅 콘서트라든지 앨범 같은 게 3분기 때나 아니면 4분기 때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그런 뉴스가 세 번째로는 그 중국 기업인 텐센트하고 중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하고 게임 공동 사업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YG엔터의 그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빅뱅이 그 모바일 게임 전민초선이라는 게임에 관련돼서 거기 전속 모델로 낙점돼서 같이 활동하면서 양사가 협업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뭐 기대감 플러스 실적 기대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호재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직전 고점의 위치인 6만 원대 근처까지 갔다가 6만 1,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절가 54,6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57,000원이 종가상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종가상 57,0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6만 원대 이상에서 분할 매도.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에 잡아드리겠냐면은 익절가 5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62,000원을 57,000원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한 2, 3,000원대까지 일단 보유하는 전략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짚어봤습니다. 지금 칠봉이님께서도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중국 증시 휴장을 하니까 오늘 우리 증시 약간은 좀 맨송맨송하다, 밋밋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오전장부터 시장의 특징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급등을 하길래 어떤 섹터가 오늘 강하지? 하고 짚어보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강해서 또 딱히 어떤 섹터가 오늘은 강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좀 힘든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께도 어려운 장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토론 주제 사물인터넷을 주제로 드렸더니 지금 글록글록님 맞으시죠? 지금 글록글록님께서는 관련주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섹터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사물인터넷으로 봐야 될지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돼요. 지금 또 글록글록님이 종목도 오늘 좀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선창산업 신청해 주셨죠? 25,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선창산업은 사실은 건전해주들로 분류가 되고 또 9.2 주거 안정대책, 어제 정부 쪽에서 주거 안정대책 나왔는데
뭔가 이 여론의 분위기도 싸늘하고요.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가나 싶더니 또 쉬고 있습니다. 선창산업. 지금 현재 주가 좀 살펴볼까요? 이 종목은 3% 정도 밀리네요. 16,000원권 약간은 좀 밑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2만 원에 사셨으면은 지금 좀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약 20% 정도의 손실 구간 놓여 있는 선창산업. 과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최창수 전문가님 진단해 주시죠. 네, 선창산업 같은 경우는 그 건자재 쪽 부문에서 목재, 종합 목재 기업인데요. 합판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뭐 MDF, 제재목 이래가지고 최근에 그 주방기기, 주방 그 관련돼가지고 인테리어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샘이라든지 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고 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적에 실적이 눈으로 봤을 때 호전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적에 보니까 2015년도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400억 60억 원, 영업이익이 30억 원. 뭐랄까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분기인데도 분기 하나인데도 30억 원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25억 원이었는데 2분기 때 30억 원, 1분기 때 5억 원, 25억 원 적자 해서 상반기 때는 5억 원 적자 전환했고 아마 3분기 때 실적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평가가 어떻게 나올 건지 진짜 기대감으로 오른 건지 아니면 한 분기 때 2분기 때만 실적이 좋아진 건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3분기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시장이 약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강하게 많이 빠지면서 받았지만은 뭐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9월 달에 될지 12월 달에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 관련된 아직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오를 만한 그런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창산업은 3분기 실적을 확인하자 그러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아마 방향성을 잡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은 2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투자 의견은 조금 더 보유 전략 3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뭔가 방향성 잡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지금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과 관련해서 지수도 빨간불이고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단 들어온 종목이 파란불 일색이에요.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를 못 따라가서 그래서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시장 분위기에서 약간은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최근 장세 속에서 부각받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사물인터넷이 시장의 관심 그 중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흐름 상당히 좀 양호했었죠. 뭐 코콤도 한 차례 시세를 냈었고요. S넷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또 지금 게시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게시판에서는 사물인터넷이 관련주가 너무 많아서 다소 좀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물인터넷 쪽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면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인터넷 기술이라든지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으시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데요. 또 오늘은 약간은 쉬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종현 운영님 최근에 이 사물인터넷 뭐 강세 흐름 나타내고 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좀 판단을 하셨나요? 전 일단 관련주는 매매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뭐 사실 사물인터넷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참 됐고 지금 이제 그 전 세계 가전박람회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좀 그 기대감에 오르고 있긴 한데 사실 과거에도 이제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때 보면 초반에 많이 움직이지 이제는 뭐 사실 뭐 길거리 다니는
대략 어떤 회사원들이라든가 이렇게 붙들고 사물인터넷 아세요라고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관련 좀 많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뭐 코콤이라든가 최근에 몇몇 종목군들이 주가가 반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많이 얘기가 나섰던 칩메이커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뭐 네트워크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든가 거의 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가 대비 한 반 토막 정도 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부지기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물론 이제 전 세계 가전박람회에서 뭔가 얘기가 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활성화가 되겠죠. 장기적으로도 물론 이제 홈 네트워킹 시스템과 연결지어서 최근에 그 U+ 광고도 이제 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뭐 우리 생활에 분명히 침투를 하긴 할 텐데 과연 중소 칩 메이커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이제 그 사물인터넷의 최대 수혜주가 뭐 LG U+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뭐 관련돼 있는 기기나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매출액이 많이 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땐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떼돈을 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대형 이제 뭐 가전 메이커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는 뭐 통신 관련 종목이라든가 대형 통신사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뭐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홈 네트워킹 관련돼 있는 코콤이라든가 뭐 현대통신이라든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칩메이커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부품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범용화가 될 거라고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온 상황인데 실제로 올해 보여준 상반기 실적은 정말 뭐 먼판 5분 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더 활성화된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히려 대형사들을 공략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섹터만 좀 꾸준히 더 보고 나머지 좀 저변에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접근 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물인터넷 쪽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파 2015와 관련해서 좀 수혜주가 있다면 또 어떤 섹터가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운영님, 네. 오늘 뭐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도 흐름 상당히 양호하고요. 인터플렉스를 비롯해서 네. IT 부품군까지 좀 강세 흐름 나타내는데 이것이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파로 인한 반짝 수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좀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8월 달 포함해서 금리 인상 전까지는 고퍼주는 안 보는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이나 다른 코너를 통해서 많이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를 지금 사는 게 훨씬 네.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실제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들 종목을 과연 반짝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특히나 이제 오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좀 안 좋은 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신문사에서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그 실적 안 좋아지는 거 뭐 모르는 데도 없고 오히려 지금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실적이 거의 배 가까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년 동기로 물론 부진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삼성전기라든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저는 제가 볼 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히려 상반기에 비해서 부진한 실적 자체가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 특히나 이제 IT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 사실 최근에 알게 모르게 시장 대비해서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것이 과연 반짝이냐 아니면은 물론 장기적으로 막 자동차나 IT 업종이 자 이제부터 몇 분기간은 고입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강세를 기록할 때는 오히려 지금은 나머지 하반기 쪽에서는 수출주 쪽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관심도를 충분히 유지를 해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반기는 뭔가 내수주였거든요. 유통주들 뭐 이런 쪽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슬슬 이제 전차 군단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자동차주들 어제 정말 계속 질주를 보여줬고요. 오늘은 그동안에 또 많이 지지부진했던 이 IT 섹터, 특히나 또 저변에 있었던 부품 섹터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지금 정조희 운영님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함께 좀 들어봤네요. 그럼 이어서 포트폴리오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토마토 TV 좀 자주 시청하시나요? 예. 네. 그러면요, 지금 좀 보시면서 종목 고르실 때 뭐 힌트도 얻고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종목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은 좀 알려주세요. 보혜양조 네. 2,100원에 15%, 네. 유안타증권 네. 5,920원에 20%, 네. 제일모직은 오늘 주문직이 매도 다 했습니다. 아, 네. 올라올 때. 금호석유는 75,600원에 20%, 네. 썬디트조 오늘 10% 매도하고요. 네. 5% 남으셨어요? 예, 5% 이제 남아 있고, 네. 휴온서 네. 99,800원에 20%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모직 매도하셔서 현금 15%가 생긴 거세요? 예, 아, 제일모직은 어떻게 수익 좀 보고 나오셨어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또 수익을 보시고 오늘 성적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종목을 쭉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뭐 종목 사이즈도 많이 다르고 섹터도 다르고요. 어떤 기준에서 종목 매매하세요? 현재는 목표가 보통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오르면 매도합니다. 아, 매도는 그렇게 하시고 종목 고르실 때는 좀 어떻게 고르시나요? 근데 이제 TV를 좀 보고 전문가들 방송을 많이 보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 매매하시기는 좀 적적하시고 헷갈리실 때는 방송 참고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가장 좀 고민되세요? 유안타증권하고 네. 금호석유예요. 유안타증권부터 좀 볼게요. 이 종목 사실은 이 증권주 때문에 고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올라갈 때 한 3, 4월쯤 사셨어요? 아니면 하락할 때쯤 사셨어요? 그때 추천할 때 들어갔는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은 한두 달 정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한 3, 4개월 정도 꾸준히 좀 들고 오신 종목이세요? 지금 한 3, 4개월, 한 2개월 한 정도 돼 있겠네요. 아, 그러시군요. 3개월. 지금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손절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크세요? 아니면은 좀 더 들고 가보고 싶으세요? 조금 한 5,500원이나 5,700원 되면 손절하고 싶어요. 그러라 합니다. 네, 마음속의 목표가 저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포커스 좀 맞춰보겠고요. 금호석유는 지금 이 종목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가 지금 53,700원인데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좀 예. 손실을 보시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중간에 1년 넘었습니다. 중간에 파실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9만 원도 가고 그랬는데 왜 안 파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좀 내고 네. 재매수해 들어가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이거는 제가 저는 한 8만 원까지 봤는데 그 이제 뭐 일이 빠져가 일이 내년 되면 그리 한 8만 원 정도 올라올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정도까지 자금 기간은 여력이 좀 있으신가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유안타증권 금호석유가 좀 고민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썬데이토즈는 지금 그러면 10% 좀 파셔가지고 5% 맞으시죠? 예. 그러면 현금 비중 오늘 25%고. 고가로 팔았습니다. 네, 썬데이토즈 오늘 흐름 좋던데 그럼 수익 내고 나오셨겠네요? 5% 남겨놓고 지금 10%만 네. 팔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수익 내는 하루신 것 같아요. 뭐 제일모직도 수익 보셨다고 하고 썬데이토즈도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종목은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예. 네,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님 좀 매매를 오늘도 몇 차례 좀 거친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던 종목이 기존에는 6종목이었는데요. 제일모직은 정리가 됐고요. 썬데이토즈 오늘 이 중국 쪽에 이 상하이 애니팡 모멘텀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을 기회로 해서 일부를 좀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좀 비중도 조절이 된 것 같고요. 현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이 25%가량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운영님, 네. 어떤 밥상인가요? 일단
종목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종목은 한두 달 안쪽에 사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산지 오래된 종목도 있고 합니다만 저는 한 줄 평으로는 메인 디쉬가 없는 창거리 밥상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비중 자체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의 어떤 뭐 대중소의 어떤 구분 자체도 그렇게 뭐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 이제 TV에서 나오는 뭐 추천 나온 종목을 많이 사셨다고 하는데 네, 좀 밑반찬으로 안타깝죠. 네. 꾸려진 뭔가 밥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약간의 아쉬움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보혜양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코올 관련 종목군들은 시세가 뭐 제가 볼 땐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가권역의 움직임이 나온 거는 좀 제가 볼 땐 과감하게 쳐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보여져서 정말 밑반찬에 정말 제가 그 비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돈 주고 안 사 먹는 단무지죠. 보혜양주입니다. 지금 2,100원에 사셨는데 1,700원대예요. 제가 한번 우리 앵커님과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도수 과일 소주를 1대1 끼워 팔기 시작하면 이거는 거의 이제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혜양조도 그렇고요. 무학 그다음에 뭐 MH 에탄올 같은 이제 중저가 시장, 지방 시장에서 서울로 진출하는 이제 업체들, 지방 소주 업체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이외에 주정 업체들, 그리고 롯데그룹 관련주들, 하이트 진로까지 포함해서 다 거의 다 추세가 지금 꺾였습니다. 이미 고가를 한번 만들고 내려와 있다는 얘기죠. 상반기 중하고 지난해까지도 사실 굉장히 이 알코올 종목군들이 재평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워낙에 그동안에 이제 시세가 안 좋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주정업체군들이 서울로 진출하면서 이제 거의 수도권 큰 시장에 오면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혜양조 같은 경우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61억 정도로서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거의 30~4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잘했네요. 주가 이미 실적도 잘 나왔는데 문제는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다는 게 관건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보다 지난해의 재평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주정업체군들이 더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땐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이 주류업체군들은 타겟이 여름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을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뭐 그렇다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가을 겨울 되면 술 안 마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조금씩은 더 마무리돼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너무 크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투자에게는 비중 축소입니다. 매수가가 지금 2,100원이신데 2,000원권 정도만 와도 제가 자르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손절매 가격은 1,600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캘퍼님께서도 이런 저도수 관련된 종목들 시세 거의 끝나간다고 보신다는 이야기 올려주셨는데 의견이 대체로 좀 비슷하네요. 차트 모양도 보니까 한때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이젠 서서히 식어가는 게 차트에 고스란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혜양조였고요. 두 번째로 유한타증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차트는 비슷하네요. 한 차례 뜨겁게 달아올랐던 증권주. 하지만 다소 우울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어떤 음식일까요? 그래서 이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내려오는 종목을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이제 한 줄평도 그렇게 드렸던 거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의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상반기에 좋은 실적이 나왔고 다만 이제 실제로 주식시장이 달린 거는 3, 4, 5월 달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는 뭐 고가 만들고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 다시 일부 반등하고 하다 보니까 증권주가 거의 시세가 나질 않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실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사둬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결국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즉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증권주를 만약에 사서 가져간다라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과거 2004년도 이후처럼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혼잡한 시장보다는 금리 인상 이후를 대비한다. 그래서 뭐 시장이 어떤 상승세를 보이면서 동반해서 움직인다라면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겠고, 아직 증권주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뭐 이제 어떤 뭐 매수의 가능성만 타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는 쪽에 배팅을 하시는 것이 어떤 결정을 좀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 선택지만 공개를 네. 해주셨고요.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시라고 팁은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부 일단 상승 쪽에 무게를 조금 두고 있어서 투자에게는 뭐 보유 드릴 겁니다. 예.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주실까요? 가격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5,500원만 되면 자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거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반등, 지금 이제 차트에 보시다시피 3, 4, 5월 달에 아주 높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러면 뭐 종합주가에서 2,200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지수에서 기대하는 거는 너무 좀 무리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목표 주가는 우리 시청자께서도 원하시는 한 5,500원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한타증권 하면은 유독 이 증권사 가운데서도 프리미엄을 받았던 게 중국 네. 증시가 급등하면서 한 차례 굉장히 부각됐었잖아요. 네. 주가도 이것과 또 연동되면서 크게 좀 올랐었는데, 또 중국 증시가 이제 한 차례 휘청거리면서 그러면은 유한타증권의 그동안의 프리미엄을 좀 빼야 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사실 이 중국에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은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에도 혹시나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요.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또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진출한다라고 맞아요. 유한타증권이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상승을 뭐 톡톡히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글쎄 이미 뭐 중국 증시도 그 기술적인 흐름이라든가 시장의 분위기가 뭐 깨질 대로 깨져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유한타증권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을 뭐 변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좀 뭐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전에 상반기처럼 어떤 중국 증권 시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독이 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휴원스예요. 이 네. 종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유한타증권도 같이 해서 네, 맞아요.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시세가 진한 쪽들은 식으면 맛이 없는 것들에 비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원스는 사실 좀 이게 좀 되게 애매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피자에다 이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애매하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단기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오늘 보면은 삼성 LNS가 오랜만에 많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보유하신 분들도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고가 대비 거의 반토막 났고 한 8월 달만 해도 한 20-30% 이상은 내렸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뭐 좀 예를 들어서 뭐 비교적 그래도 센 반등이 나온다. 근데 휴원스는 사실 또 8월 달에 별로 내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 본다고 해봐야 뭐 한 3에서 한 5% 내외권역밖에 안 나왔다. 즉 이제 2분기의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8월에 주가 하락률이 좀 미미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 뭐랄까요, 주된 원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약간 그 시간을 두고서 좀 장기간의 어떤 의견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즉 예를 들어서 8월 달 이후 같은 경우면 일단은 미국이 금리와 관련되는 부분에 결정해야 시장의 방향성이 나온다. 그 전에 고퍼주들은 수익률 자체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좀 다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구간도 이런 휴원스라든가 다른 고 PER 종목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은 좀 안 좋을 거라고 보고요. 2004년도 미국이 금리 인상 이후에도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의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2013년도 외국인들이 한 2, 3개월간에 5조, 6조를 매도했던 7, 8월 달 지나고 하반기의 움직임도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런 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거는 상반기만큼 수익률이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휴원스는 일단 뭐 손실이 크진 않지만 기대 수익률 좀 낮추시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만 노린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 얼마일까요? 네, 당연히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 구간이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매각은 아래쪽 9만 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만 원 근처에 사셨으니까 한 10% 정도 짧게 방망이를 잡으시고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금호석유,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문제적 종목으로 좀 꼽아주셨는데요. 금호석유, 사실은 좀 길게 차트를 놓고 보면 그도 그럴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비중 조절을 한 차례 좀 하셨는데 여전히 이 종목과는 아직은 좀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세요. 어떤 음식이 되나요? 사실 금호석유를 노리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거의 네. 올해 한 해로 본다고 해도. 그리고 뭐 타이어 코드를 포함해서 물론 안 좋긴 한데 뭔가 개선세를 보여주면 좀 다른 화학주보다 탄력이 좀 붙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계속 물려 들어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한번 조금 이익 실현도 하셨고 뭐 단가 낮추기도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금호석유까지 포함해서 하반기에는 원자재는 노려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가 아래쪽에서 뭐 3일간 한 20% 오르고 하루는 한 8% 빠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건 결국엔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또한 이제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변화하는 거는 환율 시장하고 원자재 시장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단 노려는 볼만하다. 다만 이제 금호석유가 다른 화학 계열사들,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서 실적의 개선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모 증권사에서는 막 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서만 목표 주가 크게 올려놓고 뭐 회복할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상반기 중에 리포트 그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쏙 돌아가 버렸거든요. 안 맞으니까. 근데 다른 이제 화학주들은 대부분 다 뭐 사상 최대 실적, 좋은 실적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굳이 금호석유에 이제 조금 더 장기 투자하셔가지고 난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이 생각이 아니시면 그냥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실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익률 자체를 아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면은 뭐 SKC라든가 아니면은 뭐 롯데케미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한유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 교체를 감안한다라면은 좀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별로 좋지 못한 의견인데 어떤 음식인가요?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오늘 좀 안 좋은 쪽에 너무 많이 비유를 해가지고 계속 남는 게 별로 없네요. 네. 예, 저는 최근에는 짬뽕이 좋습니다. 네, 그런 의견을 좀 덧붙여 주셨는데 금호석유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화학주도 잘 가는데 얘는 왜 못 가냐 하실 수도 있는데 화학주 중에서도 NCC 쪽만 솔직히 좀 잘 갔던 거지 합성고무 원료 같은 경우는 좀 부각받지를 못했던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종목이 월봉을 놓고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지난 2010년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국면인데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이 바닥이겠지 이런 그렇죠. 생각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고 이미 진입을 하고 있다라면은 제가 볼 땐 거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뭐 타이어 코드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사실 이제 뭔가 좋진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와 관련돼 있는 부분 자체도 NCC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폭시라든가 에틸렌 쪽만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썩 좋아지질 않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언젠간 뭐 어차피 화학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안 좋은 구간이 지나가고 나면 좋아지는 구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좀 베팅을 하고 들어가 있어서 물린 구간이라면은 뭐 다른 거 포기하고라도 이쪽에서 승부를 제가 볼 땐 보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성급하게 이쪽에 뭔가 저점을 잡고 들어가겠다라고 보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뭔가 시그널을 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 거래량이 크게 폭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아주 긴 양봉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때 이후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뭐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비중 축소고요. 목표가는 굉장히 짧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화학에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땐 더 좋습니다.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좋아서 목표는 58,000원, 손절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53,000원권역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썬데이 투즈입니다. 오늘 좀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대요. 5% 남았는데요. 어떤 음식일까요? 제가 볼 땐 정말 잘 탁월하게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요? 아니면 오늘 매매를요? 뭐 종목도 그렇고 오늘 매매하신 것도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 오늘 지금 상하이 애니팡 얘기 나오던데요? 저도 이제 애니팡 한참 했었는데 요즘 안 하시죠? 저는 원래부터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주변에 애니팡 하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중국에 애니팡 진출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기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안 했으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애니팡 진출하면 중국에서도 애니팡 바람이 불지 않겠냐. 정말 순간일 거예요. 저도 사실 애니팡 1을 한 몇 주 안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또 비슷한 게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하기도 쉽고 물론 접근하기 쉽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뭐 빨리 질릴 수 있고 또한 이제 스마트폰 게임의 어떤 특성상 좀 재미가 빠르게 반감할 수 있다. 또 다른 것, 어떤 새로운 거를 요구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진출한다고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할 때가 사실 역의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이미 진출한 다음에는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고가 대비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해당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도 효과가 그렇게 지속적이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인구보다 중국이 많기 때문에 진출 초기에는 뭔가 좀 아주 핫한 바람을 좀 불어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기대심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한참 좋을 때 고가에서 물릴 수 있다. 진출이 확정되거나 중국에 딱 개장이 되었을 때, 애니팡이 출시가 되었을 때가 오히려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생각이신가 봐요. 윗꼬리를 달고 오늘의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고요. 오늘 고가가 2만 원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뭐 한 19,900원에서 한 2만 원권 정도라면은 차익 실현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다 보여지고요. 이 매기가 좀 꺼졌을 때에 최근에 움직였던 가격 라인의 중심축이 한 17,000원권 정도 되는데 이거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면 또 아주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를 손절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종목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메인 디쉬를 좀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는 레시피 알려주시죠. 제가 근 한 달 가까이 이제 계속 IT 부품사들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을 비중을 확대 의견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는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아주 좋았던 기존의 주도주들 제약, 바이오 그밖에 뭐 고 PR 종목군들이 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 달리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뭐 대다수의 아마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몇몇 전문가라든가 결국에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과연 중국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만큼 실적을 내놓은 애들이 있냐라고 정말 냉정하게 짚어보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4분기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질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상반기에 기존의 주도주였다고 할 수 있는 고 PER 종목군들은 좀 긴 관점에서 보면 아예 관심을 꺼버리시는 게 좋고요. 좀 트레이딩이라든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뭐 급락하면 접근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환율 시장의 변화, 그밖에 원자재의 변화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하는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차례 좀 매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성공적인 하루입니다. 그럼 나머지 반찬들 어떻게 더 맛있게 먹어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담겨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쭉 나오고 있죠. 보혜 양조엽습니다. 주정 관련된 종목들 한 차례 시세가 끝났다라는 판단 나왔습니다. 비중 축소고요. 2,0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1,6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유한타증권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5,500원이 목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가격대까지 전문가님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휴원스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반등의 목표치 11만 원입니다. 역시나 짧게 제시했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 나왔습니다. 이어서 금호석유입니다. 이 종목도 비중도 약간 좀 있으시고 걱정 많이 하고 계신데요. 비중 축소 의견 나왔고요. 위아래로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목표 주가는 58,000원, 손절 라인은 5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썬데이토즈 오늘 고점에서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5%는요. 조금 더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7,000원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살펴보죠. 메인 디쉬가 필요합니다. 대형 수출주 쪽에 비중 확대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밥상에 뭔가 종류는 많아요. 차린 건 많은데 그다지 먹을 게 없었던 밥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굵직굵직한 맛있는 주요 메뉴로 식탁을 꽉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올라와서요. 저희 짚어드릴게요. 6944번님께서 셀트리온 진단 신청해 주셨네요. 요즘에 다음 카카오하고 셀트리온 시총 8조를 놓고 대결이 치열합니다. 현재는 7만 원 약간 턱걸이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82,000원에 10% 사셨어요. 유원투증권 골드센터 울산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학 대리님 진단해 주시죠. 네, 셀트리온 말씀하셨듯이 다음 카카오랑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를 7조 8천억 내외에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코스닥 급락과 함께 셀트리온 또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6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좀 반등을 하면서 7만 원 구간에는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좀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좀 시장의 방향성이 좀 상방향으로 좀 나와야지 셀트리온 또 함께 오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좀 수급적인 흐름이 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외국인은 최근 한 2주일 동안 거의 한 1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지금은 좀 절실하게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7만 원대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한다고 하면 이전 계속 저항대로 작용했던 구간이 8만 6천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 8만 6천 원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이 구간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죠. 지금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 종목 신청이 정말 많은 날입니다. 유독 좀 눈에 띄게 그렇네요. 지수는 플러스권인데요. 만도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진단 들어왔는데요. 7766번님께서 만도 11만 원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지금 수익을 일정 부분 보고 계세요. 약간의 수익 구간입니다. 현재 12만 원 근처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만도 오늘은 약간은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 대리님? 네, 만도 바닥 구간에서 어쨌든 좀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올해 배당도 4,500원으로 4,800원으로 배당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하반기 때는 좀 배당 관련주로도 충분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현대 기아차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환율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좀 침체기를 겪었었는데 그래도 조금 미국 시장에서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도도 향후에 좀 부품 자동차 쪽에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직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시장을 회복하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만도도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가시화가 좀 빠르게 나와야지 좀 반등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10만 원대 구간을 바닥 구간으로 상승 시에는 14만 원 저항대까지 좀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13만 원, 14만 원 구간까지는 일단 목표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매수의 시기 그리고 기술이 돋보였던 이 만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5395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텐데요. NX. 오늘 NX는 약간은 좀 쉬어갑니다. 한샘이나 하츠, 벽산 이쪽은 좋던데 현대 리버트도 플러스권인데 NX 유독 좀 약하네요. 0.3% 오늘 약보합권이고요. 6,270원권 지나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매수를 상당히 좀 잘하셨나 봐요. 5,120원의 비중 30%거든요. 최근에 저점에서 사셨으면은 꽤 단기간에 크게 좀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살펴볼게요. 김영학 대리님 진단해 주시죠. 네, NX 같은 경우 종목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가구 만드는 건자재 쪽 NX 맞습니다. NX. 네. 네. NX 같은 경우는 최근 좀
그 고점 대비해서 좀 8,700원대 대비해서 좀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한샘이나 뭐 현대리바트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NX가 좀 실적에 대비해서 약간 좀 고평가를 가구업체 중에 좀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 뭐 좀 그래도 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도 그리고 뭐 기관은 매수 뭐 이렇게 좀 양방향으로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금 상방으로 갈지 다시 한 번 더 바닥 확인할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최근에 좀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오늘 한샘이 올라가고 현대리바트가 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좀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반등한다고 하면 7,000원, 8,000원 구간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목표가를 일단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NX 진단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전승절을 맞이해서 열병식 진행돼서 이 부분 좀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관심을 약간 접어두는 동안에 지금 코스피가 위태위태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 종목만 더 짚어볼게요. 6244번님께서요. KT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LGU 플러스는 정말 잘 가던데 이 KT가 영 지지부진하죠. 29,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30%. 보합권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해요 하셨는데 증권통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29,000원이면은 그래도 최근에 좀 이 아래쪽에서 움직일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현재 사신 가격이 거의 주봉으로 봐도 바닥권이죠. 과연 위쪽으로 좀 더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일지도 궁금합니다. 목표가 궁금해요 하셨는데 김효학 대리님 의견 주시죠. 네, 일단은 뭐 KT 같은 경우도 바닥권 28,000원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지 테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이 구간에서 어쨌든 좀 반등을 나타낸다고 하면 박스권 구간으로 항상 좀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31,000원, 32,0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에 좀 충실히 해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9,000원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바닥 구간에서 하는 걸 확인하고 잡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31,000원, 32,000원 구간을 수익 구간으로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종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잠깐 볼까요? 오전 대비 오후장이 좀 약한가 싶었는데 유가증권 시장이 3포인트 정도 더 밀려나면 파란불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음봉 보이시죠?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1920선은 좀 이탈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쌍끌이 매도입니다. 지수가 아직은 양쪽이 빨간불이기는 하지만 좀 불안한 모습도 드러내고 있죠. 특히나 오늘 오전에는 중국의 열병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열병식을 보고 계신가 봐요. 전 세계 언론이 지금 현재 생중계를 좀 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다가 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이 볼거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챙기면서 또 이런 부분도 함께 즐기셔야겠죠. 남은 시간 여러분들 수익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저는 먼저 가 있을게요. 그럼 내일도 이 시간 잊지 마세요.